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래퍼 산이와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래퍼 산이는 최근에 남녀가 대립하는 양상의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페미니즘 관련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네. 지난 2일에 있었던 래퍼 산이의 소속사 가수들이 함께 출연하는 콘서트에서 또 돌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콘서트에서 자신을 성희롱하고 물건을 던진 관객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간 무슨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콘서트에서 일부 관객들이 이 산이를 향해서 야유를 퍼붓고 또 산이 씨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하고 이 콘서트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최근 이 래퍼 산이의 행동들이 이 여성을 혐오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먼저 산이는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이수역 폭행 사건은 지난달 중순 여성 일행 2명과 남성 일행 3명이 서로 다툼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면서 더 이슈가 되었는데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2명이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이 청원글에 포함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성 혐오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공분을 일으켰고요. 하루 만에 이 청원에는 이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이 성대결 양상이 좀 불거졌는데요. 래퍼 산이가 이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논란의 시작은 이수역 폭행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이 페미니스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 가중된 거죠. 네, 이 페미니스트라는 곡을 발표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혐 논란에도 이제 기름에 불을 끼얹은 형격이 되었는데요. 네. 이 곡은 이제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보았는데요. 네. 가사를 보면은 난 여자 남자가 동등하다 믿는다 믿어 그렇게 권리를 원하면 왜 군대를 안 가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 합의 아래 관계 갖고 할 거 다 하고 왜 미투를 해? 꽃뱀?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산이 본인은 이 곡에 대해서 해명은 했는데요. 네. 이제 해명 내용을 보면 곡 속에 등장하는 화자는 본인이 아니다. 그리고 본래 의도는 노래 속의 화자처럼 겉은 페미니스트고 여성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위선적이고 앞뒤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으로 여성을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여혐이나 남혐과 같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문화를 배격하려는 의도였다. 예. 본인은 그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양측을 부추기는 상황을 좀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산이 씨의 의도가 어떻든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그리고 이번 콘서트에서의 발언이 다시 한번 좀 비판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콘서트는, 그러니까 해당 콘서트는요, 래퍼 산이가 소속된 이 브랜뉴 뮤직, 소속사가 브랜뉴 뮤직인데요. 예. 이 소속사 소속 가수들이 모두 나오는 합동 콘서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이의 차례가 되자 예.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고 산이야 추하다 일부 관객들이 그런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야유도 퍼붓고 그러자 이런 관객들에게 제가 여기 오신 워마드 메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워마드는 독 페미니스트 노 너넨 정신병 이런 좀 과격한 발언을 콘서트장에서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산이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희롱 당한 거는 본인이다. 성희롱하고 물건 던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한 관객들에게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뭐 아직 뭐 고소나 뭐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뭐 일단 일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번 사안과 같이 상업적인 콘서트에서 이 관객들이 야유를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해서 이 콘서트가 중단이 되었다면, 네.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도 뭐 성립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이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가수, 즉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뭐 범죄 성립 여부나 처벌 수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콘서트가 산이 씨 단독 공연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속사 가수들이 함께 출연한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즐기러 온 다른 가수의 팬들도 많았는데 이 대다수 관객들을 생각하면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혹시 다른 가수의 팬들은 일부 관객들의 이 티켓 환불 받을 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다. 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요청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뭐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이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가 방해받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네. 당시 콘서트를 개최한 그 소속사인 브랜드 뉴 뮤직 즉 때문이라기보다는 네네. 당시 산이에 대한 항해 표시로 이 난동을 부린 관객들과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래퍼 산이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물론 소속사의 일부 과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콘서트 주최 측에서 법적으로는 뭐 꼭 티켓 환불을 해줄 의무는 뭐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액이 아니라 예. 일부 금액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만에 하나 이제 뭐 주최 측이 환불을 해준다면 주최 측이 공연을 방해한 관객들과 그리고 래퍼 산이에게 뭐 구상금 청구라고 하는데요. 돈을 환불해 준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환불해 준 만큼 그 액수를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요. 예. 뭐 여하튼 그 민사적 측면이나 형사적 측면 모두를 봤을 때 이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산이 씨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여혐, 남혐, 이 젠더 혐오가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상에서도 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혹시 혐오 발언에 대해서 처벌된 판례가 있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까지 이런 어떤 혐오 발언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현행법상 이 남성이나 여성과 같이 불특정한 집단을 지칭한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혹은 뭐 공적인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남자 혹은 한국 여자 등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혐오 발언의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과거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발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네. 예, 당시에도 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대한민국 여성 아나운서 전체를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요. 네. 결국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 여성 아나운서 전체라는 표현이 이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예,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혹시 있나요?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뭐 유럽이나 뭐 미국과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요.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예. 악의적으로 비방해서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피부색이나 인종, 국적, 출신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외에 미국에는 혐오범죄 방지법이 있고요. 스웨덴에도 증오 언론 금지법이 있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혐오범죄, 가중처벌 이런 혐오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법안 만든다고 이런 범죄가 사실 사라질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과거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혐오범죄 가중처벌 및 혐오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이것이 안타깝게도 법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외국의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외국의 경우도 저런 법안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우리와 같이 이제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러한 젠더 논쟁이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모든 주장은 다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가지고 있는 법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뭔가 중간에서 절충안을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사회는 조금 더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종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제 생각에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이나 행동 그리고 근거 없이 대중을 선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모쪼록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건강한 결론으로 끝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그냥 갈등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사회적 발전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